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전망들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마켓에 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했었는데 관련된 연구는 계속한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DF 3종이 추가되었다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가격 흐름 단기적으로 4시간봉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9달러 선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과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제 극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오락가락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분석을 하면서 이 RSI를 이제 과매수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4시간 봉에서도 과매수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 과매수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과매수 국면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309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들은 밑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들,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7,2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아마 지지가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더 이어갈지, 그거는 이제 이 기로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반전을 하게 된다면 7,800달러를 다시 한번 재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꺾을 것인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인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의 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지금 패턴과 이 지표를 보고 있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이 RSI인데요. RSI를 이제 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자, 주봉상에서 RSI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들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 51.26%가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 있었죠. 2013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도 40.24%가 이 RSI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지수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냐,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마켓에서 이렇게 급격한 RSI가 하락할 때 보통은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때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2013년도에 나왔었고, 자, 2017년도도 이렇게 급하락하는 그 RSI가 꺾이는 흐름 중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SI도 50.5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제 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 되돌림의 구간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느냐를 보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 저점 그 바닥을 찍고 나서 한번 반등이 일어난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보통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도 0.5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2015년 말 이 정도에서도 2016년도까지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0.5 구간에 지지를 받았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주요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0.5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대로 만약 가자면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0주 이동평균선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는 여기를 찍지 않고 불장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살짝 깨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하고 지금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100주 이동평균선이랑.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을 찍는다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 이평선 위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또 보는 게 스톡 투 플로우, 이 스파이킹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그 플랜 B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그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가 확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공급의 축소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지점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 건데,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먼저 스파이크가 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뒤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걸 따라서 이 가격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여기가 이제 맞춰지는, 가격이 맞춰지는 형태들인데, 선행적으로 이게 스톡 투 플로우 스파이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현재 스톡 투 플로우 스파이킹이 일어난 상태고, 이 상태를 조만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이걸 바로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2016년도에도요. 거의 뭐 반년 이상이죠. 반년 이상 계속 지지부진하게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라브로브의 가격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 올라가는 패턴들 보여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다이버전스 RSI도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 그리고 MACD, MACD도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쪽 상승을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체리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00달러 선, 7,60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이 살짝 나오는 구간에서 7,400달러 선,
지지를 받거나 요 밑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7,325달러 선이니까 이것보다 살짝 깨졌죠. 그래서 여기 선, 이 선이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예측대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지, 그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7,900달러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7,800달러 선을 많이 바라보는 그 전망도 있는데요. 이 위쪽 7,900달러 선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잡고 있는 이 빌 제리슨의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들 내놓은 건데, 이거는 뭐 과거에도 몇 번씩 많이 봤던 분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반복되었던 패턴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지, 이걸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게 경제 원리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그리고 그 상승률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어마켓을 이제 불마켓을 이어갔다가 베어마켓이 이어지고 다시 이제 그 매집의 단계를 거쳐서 확장을 하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불리시 불장이 도래되는 형태, 그리고 다시 베어마켓 매집 단계 다시 이렇게 재매집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기까지 지나고 나서 이후에 불마켓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보통의 그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분석들인데, 과연 이제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게 해줄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예측하는 대로는 대부분 잘 안 보내주거든요. 굉장히 많이 복잡한 과정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출렁임이, 급격한 조정들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 장기적인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벨벳의 이 분석은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과감한 또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과거처럼 이렇게 산을 2번 만들면서 이 전고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계속 가격 흐름들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2번씩 이렇게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산은 만들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산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곡선이 나오면 거의 2만 달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불마켓 진입하나,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 조셉영은 현재 비트코인은 8,000달러 저항선을 넘을 수 있는 이상적 위치에 서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6,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했다는 점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관련 분석가인 데이브 더 웨이브는 비트코인의 주간 맥디 지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비트코인 시장이 다음 라운드 성장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미디어, 뉴스BTC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인 해시 리본에 따르면 채굴자들의 커피츄레이션이 끝났다. 그러니까 투매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음 불마켓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힐자들의 지금 행보들도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긍정론자들의 그 말들, 전망들이 조금 더 많아진 추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불장을 예측하는 전망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베어마켓을 전망하는 전망들이 늘어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 국세청에 에어드롭 포크 과세 방안 명확화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하원의원 8명은 미국 국세청장에게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세청, 미국 국세청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5년 만에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론보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해 사례별로 검토하여 과세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에어드롭, 포크 등으로 원하지 않는 토큰 수령에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 지침에 따르면요, 이 블록체인 포크로 발생한 새 암호화폐를 보통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새 암호화폐가 기록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이용 권한을 가지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즉 암호화폐 수령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의 결과로 생성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이 첨단 기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납세 의무와 행정 부담을 지우고 그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그걸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우선은 이런 보통소득으로 지금 뭐 에어드롭이나 포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왔죠. 에어드롭은 이제 거의 무료로 배포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매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자산과 하나 같이 좀 볼 가능성들도 지금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제도권 안으로 지금 이제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부정적이라고 하다면 이제 세금이 계속 매겨진다는 거, 암호화폐 투자에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지침이 마련되면 아마 이 지침을 거의 따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침을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국내 경영진 2년 내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동화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해외는 AI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국내에 그 경영진들과 글로벌 경영진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년 내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 국내 경영진들은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1위로 꼽았습니다. 33%가 나왔고, 그리고 AI, 머신러닝이 24%, 그리고 블록체인이 19%, 그리고 사물인터넷, 에지 컴퓨팅이 12%, 그리고 애널리틱스가 7%, 5G가 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경영진은 AI 머신러닝이 26%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자동화 로보틱스가 20%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가 18%, 사물인터넷이 17%, 5G가 10%, 블록체인이 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국내 경영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는 지금 AI와 머신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경영에 대한 영향도는 글로벌 경영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획은 없다는 한국은행이 관련 연구는 계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당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러나 CBDC 연구는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CBDC 발행 계획은 없다는 기조를 바꾼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당장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앞에 당장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딱 이걸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바로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없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이 단서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해서 왜 고려를 안 하겠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CBDC를 지금 발행하느냐, 지금 당장 발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CBDC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앞으로 해외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미 CBDC를 다 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늦게 그거에 뒤처지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지금은 당장 CBDC를 발행하든 안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한국은행은 그건 CBDC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보고서에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중국, 스웨덴 등 CBDC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 발행설을 이제 전면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한정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액결제용 CBDC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이 CBDC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연구 분야 박사급 연구 인력 채용 공지를 두고도 CBDC 발행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한국은행의 이제 팀장이 관련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일 뿐, IT 분야 경험이 있는 연구 인력을 통해 연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CBDC 발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꼭 준비한다라는 걸 꼭 알려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심도 안 가지고 이걸 보지도 않으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고, 우선은 나중에 CBDC가 진짜 준비가 되면 발표는 나겠죠.
자,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DF 3종 추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의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DF 3종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트론 DF에는 트론 기반 암호화폐 지갑 트론 링크, 수집형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큐티스, 그리고 NFT를 수집할 수 있는 슈트게임 슈퍼플레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개발자 포럼인 삼성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트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트론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클레이튼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게임 DF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난 10월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시리즈에 내장된 자체 블록체인 월렛에 10여 개의 D앱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추가된 게임 D앱이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수피키즈, 링크 퍼즐, 양파기사다, 이런 게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임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이 블록체인 관련 월렛에 많이 힘을 싣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